자, 2021년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이제 3,200선까지 돌파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증시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글로벌 증시도 뭐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약간의 이제 경계심이 나오는 게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올해 사실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메인 스트리트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경기가 뒷받침될 거냐, 또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네. 과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상대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경기 자체는 지금 뭐 원래 가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급냉했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네. 또 정책 효과가 올해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계속 저금리가 유지될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들었으면 뭐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밀었던 소비도 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죠, 세계적으로. 네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경기나 기업 실적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마켓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을 거의 시장이 네. 특히 주식시장이 뭐 한 80% 이상은 저는 반영했다. 다 알고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펀더멘탈 메인 스트리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네. 결국 올해는 서프라이즈를 먹어야 주식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그쵸,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쵸. 올해는 이제 좀 서프라이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만약에 실제로 메인 스트리트가 잘 따라오지 못하면 그 밸류에이션의 수준 자체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계심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MSCI 올 컨트리가 네네. 전 세계 지수가 50% 정도의 PER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네. 멀티플이 50%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익의 증가를 앞으로 이익이 개선될 그렇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앞당겨서 이제 반영을 한 네.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 질문 주셨던 메인스트리트의 개선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제 올해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PR의 상승을 도운 것은 역시 유동성입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PR 상승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유동성 효과가 기여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유동성 증가율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0년에 늘었던 것처럼 네. 올해도 또 작년 대비 비슷하게 늘 거냐. 가령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버는 총통화가 네네. 거의 뭐 한 3조 6천억 정도 늘었거든요. 네네. 달러. 네, 3조 6천억 달러 늘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늘 거냐. GDP 대비 거의 20%포인트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증가율로도 전년 대비 한 20% 증가했고요. 이런 증가율이 올해도 유지되면서 마켓의 리레이팅을 네. 계속 펌프질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PR을 올해도 올려서 주가가 네네.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고 네네. 어찌 보면 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혹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있는 네네. 이익의 증가, 뭐 가령 S&P 500 EPS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5% 증가를 예상하고 네네. 있고요. 네. 코스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한 네. 37%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 컨센서스가요. 이 정도 내지는 네. 이 정도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네. 올라가는 정도를 주가가 정직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는 뭐 거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보다도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분명히 좀 과열이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개인들의 예금 자금 가운데 10%도 아직 증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증시가 뭐 개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예, 맞습니다. 머니무브는 시작된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작년에 코로나19가 오히려 그런 머니무브의 어떤 그 촉진제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고요. 네. 가계 자산이 가계 저축이 지금 뭐 전세 보증금 빼고 한 1,600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동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 대비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 정도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19 전이 아마 30조 정도 됐을 겁니다. 네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100조, 뭐 200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과정 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동, 네. 특히 개인 자산 중에서 지금 금융 자산이 한 22%밖에 우리나라 안 되거든요. 네네. 외국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선진국보다요. 그 중에서도 가계 금융 자산 전체 자산 저축 중에서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주식 부분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가계 저축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10%에서 한 20% 내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네네. 와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B2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신용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보다 작년 뭐 1년 전보다 네네. 한 2배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의 신용융자금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가계대출도 지금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식을 안 사면 지금 굉장히 본인이 손해볼 것 같은 네. 조급한 마음에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가파른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빠른 그리고 올해 이익 개선을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익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앞당겨서 반영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 더 앞당겨서 반영할 게 없거나 네네.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펀더멘탈이 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촉매 어떤 요인으로 그런 조정이 들어올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도 뭐 물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의 어떤 그 촉매 방아쇠는 저는 마켓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항상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네네. 그 과열 자체가 조정의 트리거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시장도 너무 과속 후에 어떤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는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장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 트렌드로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올해 특히 상반기 이렇게만 좀 압축해서 보면 결국 좀 과속에 따른 굴곡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그 단어 선택이 박사님께서 계속 조정이라는 단어만 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트렌드는 우상향으로 보고 계시는 거 맞나 보네요. 맞습니다. 한국 증시의 특징이 사실 금리에 상당히 정직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지난 뭐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30년간 금리가 30% 가까운 금리에서 네네. 10%대로 내려오면서 500에서 1000이 왔고요. 네네. 그리고 10% 중반이나 뭐 20% 가까운 금리에서 한 자릿수로 금리가 7, 8%로 내려오면서 1000에서 2000이 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자릿수 안에서도 거의 1%나 네. 0%에 가까운 금리로 지금 내려오면서 코스피의 어떤 리레이팅이 코리아 어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증시의 특징이 항상 보시면 조금 늦게 시동을 겁니다. 글로벌 증시보다. 그리고 좀 많이 오릅니다. 글로벌 증시가 먼저 올라갔던 글로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나
과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1년에 200%가 올랐죠, 거의. 네네. 예, 그럴 정도로 앞서 올라간 해외 증시보다 늦게 시동을 걸지만 코스피가 조금 뭐 냄비 장세라는 얘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가파르고 화끈하게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코스피 4천 시대, 5천 시대도 뭐 전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네. 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가는 과정이 금리 혹은 유동성에서 원인을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네네. 당장 내일 모레 4천도 갈 수 있고 5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좀 급한데 이런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급할수록 시장은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여 줍니다. 미스터 마켓은 그래 그렇게 급해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또 과열을 부추겨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뭐 어쨌든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좋은 건축물은 뭐 1년 내에 이렇게 완공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5,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상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은 조금 장기간 코스피가 가야 될 궤적이지 당장 지금 가야 될 어떤 그 목표선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4분기 실적 내지는 1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그 시점이 조정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올라온 주가를 실적이 온전히 다 정당화시켜주지 못할 경우를 염두하고 계시더라고요. 4분기 실적과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에서는? 예, 실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위쪽으로 더 좀 상승을 돕는 네. 쪽에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 쪽도 그렇고, 네. 뭐 저도 증권사의 의견들을 조금 종합해 보니까 네. 어쨌든 이번 4분기 또 지금 뭐 마켓의 시선은 이미 뭐 2021년 지금 올해 네. 지금 상반기 실적에 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상반기 실적이 뭐 그다지 특히 IT 중심의 어떤 그 언택트 쪽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쪽은 나쁘진 않거든요,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 플러스 코리아 리레이팅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지금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뭐 미국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뭐 TSMC라든지 네. 이런 업체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 530조, 40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왜 TSMC보다 쌀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네. 내지는 뭐 애플은 뭐 PR이 30배 중반인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뭐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네. 막상 4분기 또 혹은 1분기 실적을 열어보면 삼성전자의 매력은 더 증가하는 쪽으로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교 대상 애플이라든지 TSMC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비교 대상 자체도 과열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비교해 보면 다 쌉니다. 한국 주식은. 네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비싸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이 과열의 어떤 그 절정에서는 항상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비교의 대상이 조금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네. 피비교 대상도 주가가 조금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네.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유독 좀 겸손해야 되겠네요, 시장 앞에서. 예, 저는 뭐 네. 올해 목표 수익률을 뭐 지금 뭐 이미 굉장히 주가가 과열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좀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낮춰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